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5가지 인간 유형. 일부 식물들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접근해선 안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매력적이나 내면에 해로운 독을 품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는 깊은 사고나 신념 없이 표면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이들은 견고한 기반 없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기분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갈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이는 자신의 신념이 없고 남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겉모습이나 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실제 행동과 성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가시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5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거르는 게 좋은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느 마을에는 항상 남을 탓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서 불평쟁이로 알려져 있었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낚시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낚시 기술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는 강물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물이 너무 탁해서 물고기가 낚시대를 보지 못하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낚시하던 한 어린 소년이 그의 낚시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불평쟁이는 소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낚시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낚시 소식을 물었을 때 그는 강물이 너무 탁하고 낚시대가 고장났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바로 그의 낚시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의 충고를 경청하고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개선하려는 태도가 결국에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입니다. 타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 낙엽은 바람에 쉽게 날려가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덕스럽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거울 속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래성은 파도에 쉽게 휩쓸려 사라집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집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덕스러움을 나타냅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냉정하고 어두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사 기능이 없는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 못합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반성의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에 쓴 글씨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변명을 찾는 사람들의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장미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면에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던 돌에는 이끼가 자랍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는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의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남의 비밀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밀 퍼뜨리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제빵사의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빵사는 특별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비밀을 듣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빵사는 사실 그의 비밀 레시피가 퍼지기를 바랐고 남자가 그것을 퍼뜨릴 것이라 예상하고 일부러 그에게 가짜 레시피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제빵사의 가짜 레시피를 따라 빵을 만들었지만 그 빵들은 모두 실패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밀 퍼뜨리는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남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교훈을 전달하며 우리 모두가 신뢰와 존중을 중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물에 떠다니는 낙엽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사람이 그 비밀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휘파람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이동합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발설하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쓴 글씨를 지워버립니다. 이는 타인의 신뢰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돌멩이가 물에 던져지면 잔잔한 물결이 생깁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주변에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햇빛에 비춰진 안개는 사라집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발설함으로써 그 가치가 사라짐을 나타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이 한 번 퍼지면 멈출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꽃가루는 바람에 쉽게 날려 다닙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이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퍼질지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새벽 안개는 잠깐 동안만 머무르며 곧 사라집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발설하는 사람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건조한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행동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별똥별은 잠깐 빛나다가 사라집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것이 잠깐의 관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결국 신뢰와 존중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느 마을에 용서하지 않는 백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작은 매우 부유했지만 아주 작은 실수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빵집 주인이 백작의 집에 빵을 배달하다가 실수로 백작의 가장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빵집 주인은 백작에게 사과했지만 백작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빵집을 폐업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백작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고, 백작의 꽃병을 고칠 수 있는 유명한 장인도 백작을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장인의 태도에 당황한 백작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작은 빵집 주인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의 빵집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빵집 주인과 마을 사람들은 백작의 변화에 감동했고, 백작은 이 경험을 통해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용서와 이해가 관계를 회복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강조합니다. 얼음은 차갑고 딱딱하여 열기에 쉽게 녹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험준한 산맥은 넘기 어렵고 접근하기 힘듭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에 대해 관대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허용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갖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사막은 건조하고 생명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메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꽉 닫힌 문은 새로운 가능성을 막습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에 대한 용서 없이는 관계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꽃이 시들어가면 그 아름다움을 잃습니다. 이는 용서의 부재가 관계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이 변하지 않는 숲은 새로운 생명과 변화가 부족합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평화와 성장의 기회를 놓침을 나타냅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정체되고 썩기 쉽습니다. 이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정신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빛나지 않는 별은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잃게 합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인간관계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한 작은 마을에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도움을 많이 주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화가가 찾아와 각 마을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요청했습니다. 화가는 상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상인의 진짜 모습을 눈치채고 그의 초상화에는 상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어두운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완성된 초상화를 본 마을 사람들은 상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아차리고 놀랐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이 다른 사람의 특성을 잘 보여주며 진실성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언제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거울에 비친 환영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가면을 쓴 배우는 진짜 얼굴을 숨깁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연 안개 속의 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멀리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파도에 의해 만들어진 모래성은 불안정합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불안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예측 불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잎사귀 뒤에 숨은 곤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김을 상징합니다. 달빛에 의해 생긴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춤을 의미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불확실한 태도와 의도를 상징합니다. 반짝이는 강물 표면은 아름답지만 그 속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겉모습만을 보여주며 내면을 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느 마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마을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점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급하게 물건이 필요하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유명한 마술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술사는 상인의 행동을 듣고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술사는 상인에게 마법의 램프를 팔았고 이 램프는 상인이 소원을 빌 때마다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이 램프를 사용해 부자가 되길 소원했지만 대신 그의 재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소원했지만 대신 아픔을 겪었습니다. 결국 상인은 마술사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야기는 정직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맹수는 약한 먹이를 노려 공격합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기회를 찾아 이익을 취함을 상징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숨겨진 함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위험합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숨겨진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류는 강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조종하며 이익을 취함을 나타냅니다. 독이 든 과일처럼 겉으로는 매력적인 과일이지만 내부에는 독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내면에 위험을 가짐을 상징합니다. 미꾸라지는 미끄러워 잡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교활하고 잡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숲속의 그늘은 시원하고 안락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위험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미줄에 걸린 곤충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림을 상징합니다. 사막에서 보이는 미라지는 실제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을 현혹합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현혹적이지만 진실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갈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꿈을 나타냅니다. 겨울숲은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때로는 고독과 위험을 감춥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 위험을 숨기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5가지 인간 유형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실수를 할 때마다 마을의 고양이를 탓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실수로 우유를 쏟았을 때 고양이를 탓하자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그에게 고양이가 우유를 쏟을 수는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양이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모아 한 편의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당일 배우들은
대본이 아닌 자신들의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이 진심, 어린 공연에 감동했고, 비밀 발설자는 타인의 비밀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실수를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그가 실수로 물을 엎지르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작은 실수에 대해 관대해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그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진짜 친구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상점에서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약점을 이용해 얻은 이익이 모두 사라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진정한 협력과 친절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더 큰 보람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용서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소통하며 유익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5가지 인간 유형. 일부 식물들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접근해선 안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매력적이나 내면에 해로운 독을 품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는 깊은 사고나 신념 없이 표면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이들은 견고한 기반 없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기분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갈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이는 자신의 신념이 없고 남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겉모습이나 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실제 행동과 성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가시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5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거르는 게 좋은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느 마을에는 항상 남을 탓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서 불평쟁이로 알려져 있었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낚시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낚시 기술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는 강물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물이 너무 탁해서 물고기가 낚시대를 보지 못하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낚시하던 한 어린 소년이
그의 낚시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불평쟁이는 소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낚시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낚시 소식을 물었을 때 그는 강물이 너무 탁하고 낚시대가 고장났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바로 그의 낚시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의 충고를 경청하고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개선하려는 태도가 결국에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입니다. 타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 낙엽은 바람에 쉽게 날려가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덕스럽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거울 속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래성은 파도에 쉽게 휩쓸려 사라집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집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덕스러움을 나타냅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냉정하고 어두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사 기능이 없는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 못합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반성의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에 쓴 글씨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변명을 찾는 사람들의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장미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면에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랜 시간 물에 잠겨있던 돌에는 이끼가 자랍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는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의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남의 비밀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밀 퍼뜨리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제빵사의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빵사는 특별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비밀을 듣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빵사는 사실 그의 비밀 레시피가 퍼지기를 바랐고 남자가 그것을 퍼뜨릴 것이라 예상하고 일부러 그에게 가짜 레시피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제빵사의 가짜 레시피를 따라 빵을 만들었지만 그 빵들은 모두 실패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밀 퍼뜨리는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남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교훈을 전달하며 우리 모두가 신뢰와 존중을 중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물에 떠다니는 낙엽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사람이 그 비밀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휘파람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이동합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발설하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쓴 글씨를 지워버립니다. 이는 타인의 신뢰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돌멩이가 물에 던져지면 잔잔한 물결이 생깁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주변에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햇빛에 비춰진 안개는 사라집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발설함으로써 그 가치가 사라짐을 나타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이 한 번 퍼지면 멈출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꽃가루는 바람에 쉽게 날려 다닙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이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퍼질지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새벽 안개는 잠깐 동안만 머무르며 곧 사라집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발설하는 사람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건조한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행동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별똥별은 잠깐 빛나다가 사라집니다. 이는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것이 잠깐의 관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결국 신뢰와 존중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느 마을에 용서하지 않는 백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작은 매우 부유했지만 아주 작은 실수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빵집 주인이 백작의 집에 빵을 배달하다가 실수로 백작의 가장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빵집 주인은 백작에게 사과했지만 백작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빵집을 폐업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백작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고 백작의 꽃병을 고칠 수 있는 유명한 장인도 백작을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장인의 태도에 당황한 백작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작은 빵집 주인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의 빵집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빵집 주인과 마을 사람들은 백작의 변화에 감동했고 백작은 이 경험을 통해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용서와 이해가 관계를 회복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강조합니다. 얼음은 차갑고 딱딱하여 열기에 쉽게 녹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험준한 산맥은 넘기 어렵고 접근하기 힘듭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에 대해 관대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허용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갖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사막은 건조하고 생명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메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꽉 닫힌 문은 새로운 가능성을 막습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에 대한 용서 없이는 관계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꽃이 시들어가면 그 아름다움을 잃습니다. 이는 용서의 부재가 관계의 아름다움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이 변하지 않는 숲은 새로운 생명과 변화가 부족합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평화와 성장의 기회를 놓침을 나타냅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정체되고 썩기 쉽습니다. 이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정신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빛나지 않는 별은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잃게 합니다.
이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인간관계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한 작은 마을에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도움을 많이 주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화가가 찾아와 각 마을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요청했습니다. 화가는 상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상인의 진짜 모습을 눈치채고 그의 초상화에는 상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어두운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완성된 초상화를 본 마을 사람들은 상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아차리고 놀랐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이 다른 사람의 특성을 잘 보여주며 진실성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언제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거울에 비친 환영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가면을 쓴 배우는 진짜 얼굴을 숨깁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연 안개 속의 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멀리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파도에 의해 만들어진 모래성은 불안정합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불안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예측 불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잎사귀 뒤에 숨은 곤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김을 상징합니다. 달빛에 의해 생긴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춤을 의미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불확실한 태도와 의도를 상징합니다. 반짝이는 강물 표면은 아름답지만 그 속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겉모습만을 보여주며 내면을 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느 마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마을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점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급하게 물건이 필요하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유명한 마술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술사는 상인의 행동을 듣고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술사는 상인에게 마법의 램프를 팔았고 이 램프는 상인이 소원을 빌 때마다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이 램프를 사용해 부자가 되길 소원했지만 대신 그의 재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소원했지만 대신 아픔을 겪었습니다. 결국 상인은 마술사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야기는 정직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맹수는 약한 먹이를 노려 공격합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기회를 찾아 이익을 취함을 상징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숨겨진 함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위험합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숨겨진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류는 강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조종하며 이익을 취함을 나타냅니다. 독이 든 과일처럼 겉으로는 매력적인 과일이지만 내부에는 독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내면에 위험을 가짐을 상징합니다. 미꾸라지는 미끄러워 잡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교활하고 잡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숲속의 그늘은 시원하고 안락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위험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미줄에 걸린 곤충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림을 상징합니다. 사막에서 보이는 미라지는 실제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을 현혹합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현혹적이지만 진실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갈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꿈을 나타냅니다. 겨울숲은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때로는 고독과 위험을 감춥니다. 이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 위험을 숨기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5가지 인간 유형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실수를 할 때마다 마을의 고양이를 탓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실수로 우유를 쏟았을 때 고양이를 탓하자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그에게 고양이가 우유를 쏟을 수는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양이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모아 한 편의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당일 배우들은 대본이 아닌 자신들의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이 진심 어린 공연에 감동했고 비밀 발설자는 타인의 비밀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실수를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그가 실수로 물을 엎지르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작은 실수에 대해 관대해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그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진짜 친구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상점에서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약점을 이용해 얻은 이익이 모두 사라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진정한 협력과 친절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더 큰 보람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용서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소통하며 유익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